인간이 만들어낸 여러 무기들은 사실 선사시대의 작업도구나 사냥도구에 그 기원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창, 활과 화살, 투창은 사냥도구에서, 낫, 도끼, 칼 같은 것들은 작업도구에서, 보통 무기로 변화할 때는 그 형태나 구조가 조금 변하기 마련인데 이 도구만큼은 태어난 모습 그대로 너무나도 훌륭한 무기가 되어버렸죠. 오히려 사냥보다는 사람 잡는 데 조금 더 특화된 구조와 성능이었기 때문이죠. 그 물건이 바로 슬링, 투석구입니다. 사실 이 슬링의 기원은 명확하진 않습니다. 아마 선사시대부터 이미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추정은 되는데 처음 등장할 때부터 쭉 이 모습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워낙 간단하고 명확하고 완성된 구조거든요. 슬링을 만들 때는 특히 식물성 섬유가 많이 쓰였는데 이집트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슬링 유물이 대표적이고 조선시대에 석전을 할 때 썼던 슬링은 새끼줄이 재료였습니다. 고대 지중해 전장에서 가장 인기 있던 용병 발레아레스 투석병이 쓰던 슬링도 재질은 막근 같은 재료입니다. 특히 발레아레스 섬은 너무 척박한 나머지 돌멩이만 가득해서 섬 주민들의 주요 수입원이 바로 투석병의 용병 활동이었을 정도였죠. 이곳 사람들은 아이가 이 슬링을 제대로 쓰지 못하면, 쉽게 말해 타겟을 맞추지 못하면 빵을 주지 않았다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이 투석에 진심이었는데, 그래서인지 이들의 활약은 대단했습니다. 비싼 갑옷을 두르고 오랜 시간 훈련한 정예병이나 장수들도 벽지 출신의 가난한 투석병의 돌팔매 한 방이면 그대로 나가 떨어졌으니까요. 아메리카 대륙, 특히 안데스 산맥의 잉카 같은 곳에서는 알파카 털 같은 동물성 재료로 슬링을 만들었습니다. 스페인 발렌시아의 목동들은 소가죽을 사용해서 꽤나 럭셔리한 슬링을 만들기도 했죠. 그뿐인가요? 폴리네시아와 태평양의 섬사람들도 슬링을 사용했고 북아메리카의 원주민이나 극지방의 이누이트도 슬링을 사용했습니다. 이쯤 되면 어떻게 만들어라 라는 거는 거의 의미가 없고 어떻게든 파우치와 끈을 만들어라 라는 접근법이 조금 더 정확한 것 같네요. 슬링의 존재의 의의는 바로 비용 대비 성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하기 힘든 재료를 쓰면은 너무 럭셔리합니다. 슬링답지 않아요. 슬링은 그냥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로 그냥 바로바로 쉽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슬링을 만들어 볼 건데 아까 말씀드린 발레아레스의 방식을 한번 사용해 볼 겁니다. 슬링을 만드는 건 되게 쉽습니다. 특히 발레아레스 슬링은 훨씬 쉬워요. 그냥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강목 같은 데다가 못을 박아서 틀 하나, 물론 이것도 숙련되면 이것도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는 어떤 방식으로든 구한 식물성 끈, 이것도 뭐 막끈이든 사이잘 끈이든 주트끈이든 뭐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끈을 자를 칼, 이것만 있으면 중장 보병을 눕힐 수 있는 무시무시한 무기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저는 이 길이를 약 120cm 정도로 잡았습니다. 처음에 슬링을 만들 때 필요한 끈의 길이는 키보다 약간 많이 큰 게 좋아요. 저는 240cm짜리 끈을 사용하는 게 제 몸에 딱 맞더라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또 직접 만들어 보면서 한번 느껴봐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저는 좀 짧은 슬링을 선호하는데 240cm짜리 끈으로 만들었을 때 제 기준에서 딱 적당한 슬링이 나왔습니다. 이쪽에 한번 매듭을 지어주고요.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해서 끈을 겹칠 건데 6의 배수로 가는 게 좋습니다. 이거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 텐데 6의 배수라면은 6가닥 혹은 12가닥 이렇게 가는 게 맞겠죠. 그러면은 240cm짜리 끈 6가닥이 필요하니까 120cm짜리는 몇 개? 12개. 그렇죠. 지금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돌아가면 넷이죠. 넷. 열하나. 그 다음에 돌아오면 12이죠. 이렇게 돌아오고 나서 한쪽만 풀어서 끊어주면은 이걸 고스란히 폈을 때 6가닥에 240cm짜리 끈이 만들어지는 거죠. 귀찮으니까 이렇게 끊을게요. 됐습니다. 이 틀은 계속 쓸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펴주면 정확하게 240cm짜리 끈이 6가닥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지금부터 뭘 할 거냐면 우리 긴 머리 따를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3가닥씩 나눠서 이렇게 따는 거 있잖아요. 끈이 6가닥이니까 2가닥씩 따주면 됩니다. 어디부터 시작하셔야 되냐면 약간 밑에부터 시작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뭘 보여드릴 거냐면 손가락에 들어갈 고리 있죠? 손가락에 끼울 고리를 만들 건데 그 어떤 매듭 없이 만들 겁니다. 한 뼘 남겨놓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6가닥이죠? 두 개 나눴습니다.
이 중간부터 닦기 시작하겠습니다. 닦을 때는 뭐 다들 아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끈 하나가 위로 들어오고, 그 다음 이 가장 왼쪽 끈이 여기를 감싸주고, 그 다음 이 뒤에 있는 끈을 앞으로 감싸주고 하면서 사람 머리 닦는 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세 가닥으로 닦는 방법을 3플라이 브레이딩이라고 합니다. 브레이드라는 건 이렇게 납작한 끈을 만드는 닦는 기술을 이야기를 해요. 트위스트, 그러니까 새끼줄 꼬듯이 하면은 동그란 단면의 끈이 되죠. 그런 거는 나중에 이제 슬링처럼 특히 돌아가는 물건들에서는 막 꼬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끈이 납작하면은 꼬이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3플라이 브레이딩, 이렇게 닦는 거를 사용하는 또 다른 도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작살끈입니다. 말려있다가 파락 나가기 때문에 꼬임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자, 이제 적당히 어느 정도 길이가 따아졌으면 정확히 반으로 접어봅니다. 접고 손가락이 들어가나 보는데, 네, 이제는 들어갑니다. 딱 좋아요. 지금 6가닥의 끈이 있고 6가닥의 끈이 위에서 내려와서 지금 겹쳐져. 그럼 몇 가닥이죠? 12가닥. 3플라이로 닦을 때 둘이 아니라 넷이죠. 이렇게 잘 분배해서 각각 4가닥씩 긴 거 둘, 짧은 거 둘, 이렇게 총 3줄기가 나왔죠. 이제부터 이것들을 따주는 겁니다. 걸고 빳빳하게 당겨가면서 이제는 따올 수 있게 됐습니다. 마저 진행할게요. 그래서 이 기술은 작살끈을 만들 때나 활 시위를 만들 때나 돛줄을 만들거나 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 됩니다. 사실상 서양의 도구 역사를 관통하는 기술이에요. 한 이쯤 왔죠. 여기서 지금 이쪽 묶음에서 짧은 거 하나 제외, 가운데 묶음에서 짧은 거 하나 제외, 마지막 묶음에서 짧은 거 하나 제외. 이건 나중에 잘라내면 끝이에요. 그냥. 자, 그 다음에 다시 닦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조금씩 두께가 얇아지겠죠. 이쯤부터는 짧은 끈들 모두 제외, 그 다음에 긴 끈만 가지고 다시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됐나요? 자연스럽게 두께가 얇아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돌이 들어갈 파우치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그냥 쭉 이 상태로 길이를 늘려나가면 됩니다. 보시면 나중에 이건 잘라낼 거니까 이렇게 굉장히 깔끔해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발레아레스 섬 자체가 굉장히 척박하기 때문에 농사가 안 되잖아요. 이렇게 마을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이렇게 슬링을 닦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제부터 파우치를 만들 겁니다. 보통 이제 파우치를 다른 가죽이나 다른 천으로 또 새로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너무 럭셔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서로 다른 재료가 붙게 되면은 그 연결부가 반드시 취약점이 돼요. 그냥 하나의 재료로 매듭 없이 어디 뭐 딱 나뉘는 부분 없이 쭉 이어져야 강하고 오래 갈 수 있는 구조죠. 이게 지금 끈이 한 가닥이잖아요. 한 가닥의 끈인데 이게 2가닥으로 잠깐 나뉘었다가 다시 합쳐지는 형태를 만들면 됩니다. 6가닥이니까 3플라이를 할 거면 3, 3으로 나눠서 얘 따로 잠깐 동안 또 따주면 됩니다. 자, 이제 볼까요? 이제 좀 꽤 충분한 파우치 사이즈가 나온 것 같죠? 그러면 이쯤에서 여기는 스탑! 풀리면 안 되니까 잠깐 임시로 묶어 놓겠습니다. 똑같이 이쪽을 따주면 됩니다. 길이는 이거랑 똑같이 따주면 되겠죠? 양쪽 끈의 길이가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아까 고리 만들었던 것처럼 합쳐서 다시 6가닥을 만들어서 따주면 됩니다. 두 개로 이제부터 다시 또 빳빳하게 꼬아주겠습니다. 자, 그럼 어때요? 양쪽 길이가 제대로 똑같으니까 파우치가 자연스럽게 대칭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죠. 이따가 던질 때 보여드리겠지만 이 가운데로 탄환이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2가닥만 있으면 돼요. 이제 뭐 하면 됩니까? 나머지 마저 쭉 따서 마무리하면 됩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굉장히 간단하죠? 이 상태로 나머지 쭉 이어가면서 점점 얇아지게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닥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운데 파우치를 정확히 반으로 접어보면 이 정도 길이가 나옵니다. 오,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매듭을 최종적으로 지어주면서 닦는 과정을
끝내겠습니다. 이쯤을 잘라주겠습니다. 잘라주고, 그렇죠.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뭐 하면 되냐면 이 남는 것들, 이런 것들 잘라내주면 됩니다. 이런 것들 여기도 잘라주고 깔끔하게, 그렇죠? 깔끔해졌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한 30분 걸렸나요? 아주 멋진 발레아레 스타일의 슬링이 완성이 됐고요. 자연스럽게 따인 골이 만들어졌고, 두께가 자연스럽게 얇아지면서 쭉 내려오다가 반으로 나뉘어서 파우치가 만들어지고요. 또 자연스럽게 합쳐져서 쭉 오다가 자연스럽게 두께가 싹 얇아지는 이런 구조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뭘 해야 되냐? 길이를 좀 늘려줄게요. 지금 늘어나는 게 느껴져요, 지금. 드디어 30분 만에 했네요. 슬링 제작을 완료했습니다. 이 슬링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돌을 넣고 돌리다가 놓으면 그대로 돌이 풀려서 나가는 원리입니다. 그 팔 길이가 이 슬링의 딱 이 길이만큼 늘어났다고 보시면 돼요. 오! 미친. 야, 박히는데 그냥. 이거 생각보다 무시무시한데요. 팔 아파. 차라리 사이드로 그냥 제대로 해야겠다. 완벽한 사이드 오버를 못하나봐, 내가. 그 사이드 언더로 하니까 조금 낫잖아, 그래도. 좀 낫잖아, 그래. 아이고, 이제 하나 맞췄네. 이제 하나 맞췄어. 진짜 한 50개, 60개 던졌나? 진짜 이제 하나 맞췄어. 확실히 던지면서 느끼는 슬링의 단점은 뭐냐면 위력은 괜찮고 값도 괜찮은데 일단 숙달이 너무 어렵다. 두 번째는 주변 환경에 영향을 좀 많이 받습니다. 확실히 슬링이 발달하는 곳들이 지중해 세계나 레반트, 중동 같은 곳 사막들, 휘두르는데 공간도 필요하고 바닥도 좀 일정해야 돼요. 쉽게 말해 숲에서는 도저히 던질 수 있는 무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윗이 양치고 소치던 그런 평탄한 초원지대에서나 좀 가능한 무기가 아닐까 싶네요. 자, 오늘 이렇게 어쩌면 지중해 세계에서 아니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잘 알려진 발레아레스 방식의 슬링을 만들어 봤습니다. 확실히 만드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도 아마 조금만 따라해 보시면 금방 할 텐데, 문제는 던지는 거. 와, 이게 던지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계속 같은 곳으로 빠져요. 근데 이유를 모르겠어요. 더 신기한 거는 5조준을 해도 거리를 바꿔봐도 같은 데로 빠집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볼 때는 제구력의 문제, 연습의 문제라고 판단이 돼요. 결국에 도태되는 이유는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숙련되기가 너무 힘들고 사용하는 컨디션이 따라줘야 됩니다. 나중에다 활로 전환이 되는 그런 무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렸던 이 방식대로 한번 만들어 보시고, 이렇게 돌이 많은 곳에서, 사람 없는 데서, 제일 중요한 거 안전한 장소에서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상당히 좋은 스포츠도 아닙니다. 이거 상당히 좋은 노동?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힘들어. 가자, 집에 가자.